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광운대 학생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들으신다면 이 광운대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취할 방 잘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이탁채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거기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계속 학교가 연기됐잖아요. 네. 그 2학기는 9월 달 초에 정상적으로 개학될까요? 그건 아직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네네.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측에서 따로 공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9월 초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준을? 네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고요.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래도 좀 대략 알고 있어야 뭐 10월, 뭐 11월 이렇게 연기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또 2학기가 통상황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9월 초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네. 내년에 이제 신입생들 있잖아요. 네. 그 신입생 입학은 언제쯤으로 알면 될까요? 신입생 입학도 3월로 예정되어 있긴 한데요. 네.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3월 초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네네, 원래 입학 일정에 따라서 3월 초는 맞고요. 예. 기간이 뭐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건 그때 상황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2학기 때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고 있고요. 네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네. 또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2학기 상황 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경우에 네. 아무래도 등록금 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이렇게 환급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요. 환급은 그 학교에서 공지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따로 환급 절차는 없다고 공지가 떴었어요. 예. 그래서 환급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운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해봤으나 별 소득이 없으니 바로 어떻게 방 잘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층 토론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성비 좋고 너무나 깔끔한 방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찾아내서 자취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여러분들의 20대 정말 소중한 이 자취생활, 이 감성을 첫 스타트, 거주 환경을 좋게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광운대에서 좋은 방 찾는 방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분석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일단 언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언제 학생들이 적게 몰리고 언제 좋은 방들이 많고 언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지를 알아야겠죠. 작년 2019년 아주 평화로웠던 우리 대한민국 코XX가 이 지랄 같은 질병이 떨치기 전에 임대 상황입니다. 1, 2월 달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계약을 하죠. 여기 보시면 80에서 거의 190건 정도, 이게 국토교통부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임대 이 표를 만든 건데 실제로는 신고 안 한 부분도 훨씬 많겠죠. 1, 2월 달에 이렇게 성실한 친구들이 와서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학생들 3월 달에 와서 이렇게 집을 구하죠. 그리고 4, 5월 달에 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구하고 뭐 이렇게 슬슬 가다가 다시 7, 8월 되면 살짝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 9월 달에 2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하는 친구들, 어떤 판타지를 품으면서 다시 역 주변에 집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살짝 게으른 친구들은 9월 당일날 집을 찾게 되고 쭉 가다가 이 12월 달에 보면은 또 방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이 친구들은 고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1, 2학년 때 2월, 3월에 방을 구하다 보니 정말 급하고 곰팡이 나고 정말 냄새나는 방을 계약을 한 흑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저는 정말 좋은 방을 성실하게 일찍 구하겠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12월 달부터 일찍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을 구하게 되죠.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12월에서 1월 달에 방을 구하면
정말 잘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2020년 코엑스 사태 역병이 발생을 하면서 자 보시죠. 1, 2월달 이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집을 많이 구하고 이제 3월달부터 코엑스 사태가 터져버리죠.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 코엑스X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태가 현재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6월 11일 기준으로 다시 9월 달에 입학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집을 조금씩 현재 실제로도 구하러 오고 있고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모님과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광운대역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 언제 이 원룸 가격이 저렴해지냐, 상대적으로. 월세가 거기서 거기지 하는데 분명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방이 없어서 못 구하기 때문에 뭐 45만원 하던 방이 48만원이 하기도 하고 5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주인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 2만원, 3만원 저렴하게 내놓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기준 다방에서 이렇게 전국 평균 가격을 낸 겁니다. 자, 여기서 노원구 보면은 37만원인데 정말 평균 가격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기 쪽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45만원이란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50만원 정도 하죠. 그러면 언제 상대적으로 저렴한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는 이제 1, 2등급 엄청나게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입문하는 이제 명문대학교인데, 자, 집중적으로 봐보세요. 1, 2월달 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찾는 달에는 48만원인데, 자, 3월에 보세요. 2만원 정도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이 7, 8월 달에는 다시 학생들이 많이 찾을 때, 또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9월 달에는 3만원이 떨어졌어요. 3만원.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조금 높게 부르고 구하는 학생들이 적을 때는 조금 낮게 부르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면은 이 다방에서 조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이 동네의 전문가인 제가 조사한 내역을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시죠. 자, 이 광운대 쪽입니다. 광운대역에서 역사적인 자취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평균 평수는 4-5평대 정도예요. 이거를 고려하시고 현실적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반지층 같은 경우는 평균 300에 3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4-5만원 정도 하고 보통 인터넷이랑 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가격입니다. 실질적인 가격. 가끔 가다가 막 25만원짜리도 나와요. 그거는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거죠. 고시원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시원에서 살 바에는 보증금 조금만 더 보태서 개인의 화장실이나 취사도구가 있는 이 반지층이라도 원룸에서 사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상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500에서 1000 정도 하고 평균 가격은 4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합치면 평균 45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평수와 어떤 옵션, 여부, 위치 등에 따라서 뭐 3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뭐 43만원, 45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가는 40만원이다. 자, 그럼 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싶다 싶은 학생들은 평균 1000에서 그리고 이 월세는 5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모두스타빌 이 오피스텔의 임대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크기에 따라서 뭐 40만원짜리도 있고 45만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관리비는 보통 5만원이 나와요. 이 광운대역은 3대 이제 거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이 거의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기역에 비하면 정말 혜자 가격이죠. 혜자 가격. 그런데 나는 5평은 너무 작아. 나는 큰 사이즈가 좋아. 한 8평에서 10평대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이 광운대 쪽에 역사적인 오피스텔, 카펠라 오피스텔, 그리고 월계 쪽에 있는 월계역 쪽에 있는 그랑디 오피스텔, 그리고 주변에 월계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동 아파트라든지 이런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보시면 1000에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랑디 오피스텔은 뭐 6평에서 12평까지 다양한데 거의 뭐 평균적으로 60만원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이 돼 있고 좀 깔끔하다 그럼 70만원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의 자취, 월세는 형성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이 시를 잘 맞춘다 싶으면 좀 비수기 때 구하면 상대적으로 2, 3만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광운대요. 완전 신축 오피스텔. 한 5.5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인데요. 1000에 50에 관리비 5만원 정도 하는 곳이죠. 조금씩은 조정이 가능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원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정말 평균적인 그냥 원룸인데 여기가 한 500에 40만원 정도 하죠. 500에 40만원. 정말 평균적인 원룸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정말 넓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한 6평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500에 뭐 45만원 이내에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동네 대비 정말 방이 넓습니다. 물론 풀옵션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이런 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층 같은 경우 300에 30만원짜리 평균 크기입니다. 이게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좀 찍으려고 크게 찍었는데 이 사진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한 300에 30 정도 하는 이런 반지층 원룸입니다. 그래도 뭐 여기 채광도 잘 들고 이 정도 반지층이면 사실 퀄리티가 나쁘진 않죠. 네,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 가끔 가다가 여기는 방이 정말 작아요. 한 4평 정도 되는데 이런 방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에서 500에 25만원 정도 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런 방은 이제 지상층인데도 방이 정말 작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오죠. 나는 잠만 잔다. 그러면 이런 방도 뭐 괜찮죠. 자, 여기도 500에 40만원짜리 정말 평균적인 방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 전자레인지가 있냐 없냐, 블라인드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데 뭐 이런 소방형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냐 없냐 1000에 50만원짜리인데 자, 어때요? 괜찮죠? 여기 평수가 그래도 한 8평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요. 자, 복층이고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고 위층에도 공간이 넓어서 주방 쪽도 디귿자로 아주 이쁘게 나있죠? 야, 채광도 잘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50만원이니까 뭐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넓고요.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또 가끔가다 지상층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1000에 30만원인데요. 보증금은 뭐 500까지도 가능한 그런 방들입니다.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1, 2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채광도 잘 들어오고 이쪽에 보면 이제 현관문이랑 분리할 수 있게 문이 있어서 소음에 강하죠. 자, 자가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 공간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원룸이 작기 때문에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까지 함께 봐봤는데 그럼에도 나는 집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구하기 너무 귀찮다, 그냥 누군가 나 대신 집을 잘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떻게? 이 광운대역에 있는 드림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VVVIP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은 돼지곱창 먹자고?